해킹 불가능한 통신이라고요? 양자암호. 그것도 한국에서요? 하, 정말이지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군요. 저는 지난 25년간 미 국가안보국, NSA와 국방고등연구계획국, DARPA를 거치며 국가 최상위급 기밀통신보안 시스템 개발과 암호해독 전쟁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해킹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마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나 절대 녹지 않는 얼음처럼 그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 혹은 순진한 과학자들의 몽상처럼 들립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런 기술이 나왔다는 것은 글쎄요. K-팝이나 K-드라마의 세계적인 성공은 인정합니다. 제 딸아이 올리비아도 용돈을 모아 한국 아이돌 그룹의 앨범을 사고 밤새도록 그들의 춤을 따라 추곤 하니까요. 하지만 양자암호 통신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수십 년의 기초과학 연구와 천문학적인 자금,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두뇌들이 모여야 겨우 실마리라도 잡을 수 있는 그야말로 신의 영역에 가까운 기술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것도 실용적인 수준으로 개발했다고요? 아마 또 실험실에서 겨우 성공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늘 그렇듯 과장하고 부풀려서 전 세계를 상대로 혁신이라는 이름의 K-드라마를 찍으려는 것이겠죠. 과거 제가 참여했던 한 국가 기밀통신망 구축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내부 정보 유출과 외부의 교묘한 사이버 공격으로 처참하게 실패했던 끔찍한 기억은 제게 깊은 트라우마와 함께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남겼습니다. 특히 여성 엔지니어로서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보안 분야에서 수없이 많은 편견과 보이지 않는 차별에 맞서 싸워왔던 제게 그 실패는 더욱 뼈아픈 낙인이었죠. 역시 중요한 프로젝트는 여성에게 맡기면 안 돼 라는 비아냥거림을 등 뒤로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제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차세대 보안 통신 기술 컨퍼런스에 그것도 양자암호 통신의 미래와 실제 적용이라는 세션의 주요 토론자로 초청받았을 때 솔직히 말해 그들의 의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나를 불러서 뭘 어쩌겠다는 거지? 자신들의 어설픈 기술을 내세워 국제적인 망신이라도 당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내 과거의 실패를 들먹이며 나를 조롱하려는 건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강한 호기심이 제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그들의 주장이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만약 그들이 정말로 마법의 편지를 만들어냈다면? 저는 이 터무니없는 주장의 실체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들의 허점과 과장을 낱낱이 파헤쳐 주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쩌면 제 냉철한 분석과 날카로운 질문이 그들의 위험한 환상을 멈추게 할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설마 제가 상상조차 못한 거대한 진실과 제 모든 오만과 편견을 송두리째 뒤흔들 경이로운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뜨거운 심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핫스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한국의 첨단 기술과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한 인간미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한 미국인 여성 과학자가 자신의 모든 편견을 깨고 한국의 위대함에 눈물을 흘리게 된 사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보시고 공감가는 부분이 있다면 알람 설정, 구독,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이 저희 핫스톤에게는 정말이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한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닥터 미셸 해링턴의 아주 특별하고도 충격적인 한국 기술 탐험, 그 짜릿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이 이야기는 냉소적인 미국인 여성, 과학자가 한국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양자암호 통신 기술의 실체를 목격하며 자신의 편견을 깨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따뜻한 인간미와 문화의 깊은 감동을 받는 여정입니다. 첨단 기술 뒤에 숨겨진 한국인들의 열정과 정이 어떻게 한 개인의 신념을 바꾸고 나아가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방금 다소 격앙되고 회의적인 어조로 인사드린 전 NSA 사이버 보안 분석팀장이자 현 DARPA 차세대 통신기술 자문위원 닥터 미셸 해링턴입니다. 네, 제 소개에서 느끼셨겠지만 저는 과학적 증거와 냉철한 데이터 분석만을 신뢰하며 확인되지 않은 기술이나 감상적인 낙관론에 대해서는
극도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통신보안 분야에 있어서는 단 하나의 작은 취약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오랜 지론입니다. 제가 한국의 양자암호 통신 기술에 대해 이토록 깊은 의구심을 가졌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물론 한국이 IT 강국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암호 통신은 기존의 통신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물리학의 최전선에 있는 극도로 어렵고 민감한 기술입니다. 수많은 선진국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아직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었죠. 그런 제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차세대 보안통신 기술 컨퍼런스의 주요 토론자로 초청받았을 때 솔직히 큰 기대보다는 과연 그들이 뭘 보여주려는 걸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어쩌면 그들의 기술적 한계나 연구의 미흡함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제 오랜 전문성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오만한 생각마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제가 주도했던 국가기밀통신망 구축 프로젝트가 내부 정보 유출과 외부의 정교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처참하게 실패했던 끔찍한 경험은 제게 깊은 트라우마와 함께 새로운 보안 기술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그 사건 이후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 능력에 대한 의심과 비난을 받아야 했던 기억은 저를 더욱 냉소적이고 방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마주하게 될 것은 제 오랜 경험과 지식, 그리고 깊은 트라우마마저 송두리째 뒤흔드는 경이로운 기술적 성취와 그 기술 뒤에 숨겨진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 그리고 세상을 바꾸려는 그들의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회 참석 후기가 아닙니다. 과학적 오만과 편견, 그리고 과거의 상처로 가득 찼던 한 미국인 여성, 과학자가 한국의 작은 연구소에서 시작된 거대한 혁신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깨닫고 인류의 미래 통신 보안을 책임질지도 모를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는 제 인생 가장 짜릿하고도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장 컨퍼런스가 열리는 서울 시내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한국 측 양자기술연구소의 젊은 여성 수석 연구원 박서연 박사님은 밝고 당찬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녀에게서 풍기는 지나친 자신감에서 오히려 불안감과 함께 약간의 불쾌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죠. 닥터 해링턴, 머나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할 K-퀀텀 랭크 시스템에 대해 혹시 미리 자료를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번 컨퍼런스에서 가장 혁명적인 기술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K-퀀텀 랭크가 K-팝, K-푸드에 이어 이제는 K-양자인가. 이름 한번 거창하고 요란하군. 하지만 이름만 그럴싸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혁명? 그 단어의 무게를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그녀에게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박 박사님, 물론 관련 요약 자료는 몇 페이지 읽어봤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주장들이더군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실험실 수준의 데이터들이 과연 실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통신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는 심히 의문입니다. 양자암호 통신의 실용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박 박사님보다 제가 더 잘 알 겁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매달리고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한국의 젊은 연구팀이 그걸 단번에 해결했다고요? 장난이 좀 심하시군요. 제 냉소적이고도 약간은 공격적인 말투에 박 박사님의 얼굴에 잠시 미묘한 당혹감과 함께 분노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이내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되찾으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닥터 해링턴. 박사님의 깊은 학문적 성취와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박사님 같은 세계적인 권위자를 모시고 저희 퀀텀 랭크의 진정한 기술력과 안정성을 직접 두 눈으로 보여드리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었습니다. 한국에는 말로만 하는 것은 소용없다. 직접 보여줘야 믿는다는 뜻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내일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될 실시간 장거리 양자암호 통신 시연과 실제 해킹 시도 방어 테스트를 직접 참관하시면 아마 박사님의 그 단단한 편견도 조금은, 아니, 어쩌면 아주 많이 흔들리실 거라고 저는 감히 장담합니다. 그녀의 당돌하면서도 정중한 태도, 그리고 그녀의 맑고
깊은 눈빛에서 느껴지는 퀀텀 링크에 대한 흔들림 없는 뜨거운 확신에 저는 오히려 약간의 호기심과 함께 묘한 경쟁심마저 느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기에 저 젊은 여성 과학자가 이토록 자신만만한 거지?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정말 있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제 안의 오랜 경험과 과거의 쓰라린 트라우마는 끊임없이 경고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쉽게 믿지 마, 미셸. 결국 또 실망하고 상처받게 될 테니까. 세상에 그렇게 쉽게 기적이, 그것도 한국에서 일어날 리는 없어. 그렇게 저의 한국에서의 첫날 밤은 기대보다는 깊은 의심과 냉소,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어쩌면 아주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인 채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 박사님의 안내로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국양자정보통신연구원의 핵심 연구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연구소의 규모나 최첨단 장비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보여주기식 쇼일 거라는, 어쩌면 제 과거의 실패 경험에서 비롯된 깊은 방어적인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시연장에는 저 외에도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온 세계적인 통신, 보안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퀀텀 링 시스템의 실시간 장거리 양자암호 통신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연은 서울과 부산, 약 400km 떨어진 두 지점 간의 대용량 데이터 양자암호 전송 테스트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400km라고? 실험실도 아닌 실제 광케이블망에서 저건 이론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거리인데 분명 중간에 신호가 소실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거야 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제 수십 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예상은 또다시 보기 좋게, 그리고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퀀텀 링크 시스템은 단 한 번의 오류나 지연도 없이 서울에서 전송한 수 기가바이트의 암호화된 영상 데이터를 부산에서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복원해냈습니다. 심지어 전송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극심한 외부 노이즈와 해킹 시도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키 분배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고 데이터는 단 1비트의 손실도 없이 완벽하게 전송되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저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혹시 미리 녹화된 영상을 틀어놓은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수한 장치를 사용한 겁니까?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거의 소리를 지르듯 물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외국 전문가들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박사님은 조금 전까지 저와 신경전을 벌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자부심과 함께 약간의 안타까움마저 담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닥터 해링턴,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전문가 여러분, 지금 보신 모든 과정은 100% 실시간으로 이루어졌으며 저희가 사용한 장비와 기술은 모두 국제적으로 공개된 표준 기술과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핵심 원천 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퀀텀 링크는 저희가 지난 10년간 밤낮 없이 연구하고 개발한 다중 얽힘 기반 양자 키 분배 프로토콜과 능동형 양자 오류 정정 기술을 통해 기존 양자암호 통신의 가장 큰 난제였던 전송 거리와 안정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초로 실제 상용망 수준의 장거리 양자암호 통신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진 시연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퀀텀 링크 시스템은 동시에 수십 개의 다른 통신 채널에 대해 독립적인 양자 암호키를 실시간으로 생성하고 분배했으며 심지어 이동 중인 차량이나 드론과도 안정적인 양자 암호 통신을 유지하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실험실 수준의 기초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장이라도 국가기관 통신망이나 군사작전, 금융거래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완벽하게 실용적인 수준의 혁명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시연이 진행되는 내내 마치 꿈을 꾸는 듯, 아니 어쩌면 악몽을 꾸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와 느낌표, 그리고 깊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전 세계가 수십 년간 매달려도 풀지 못했던 난제를 해결하고 이런 괴물 같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거지? 내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싸워왔던 이 분야에서 내가 모르는 어떤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건가? 제 오랜 경험과 지식 체계,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자존심마저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아찔하고도 견디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 겪게 될 수많은 놀라움과 감동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쩌면 제 과거의 쓰라린 실패와 트라우마가 이 경이로운 퀀텀 링크 앞에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고 희미한 기대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심스럽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퀀텀 링크의 충격적인 성능에 대한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박 박사님은 저를 또 다른 놀라운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로 퀀텀 링크 시스템에 사용되는 핵심 양자, 광학 부품들을 실제로 대량 생산하는 스마트 팩토리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초정밀 부품 생산을 위해 방진복을 입은 수많은 숙련된 기술자들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수작업으로 조립하고 검사하는 그런 전통적인 반도체 공장과 비슷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잘 만들어진 SF 영화 속 외계 행성의 최첨단 우주 정거장 내부를 보는 듯했습니다. 거대한 우주선 경납고처럼 생긴 클린룸 안에서는 수십 대의 다관절 로봇 팔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정교하고도 신속하게 움직이며 원료 투입부터 나노 단위의 초정밀 가공, 양자 소자 증착, 광학적 정렬, 그리고 최종 성능 검사까지 모든 제조 공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동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인간 작업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소수의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중앙 통제실의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AI 기반의 통합 관제 시스템을 통해 전체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미세하게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AI는 공장 내 수백만 개의 센서로부터 초단위로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아주 미세한 온도 변화나 진동, 혹은 잠재적인 불량 가능성까지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고 자동으로 공정을 최적화하며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전통적인 정밀 부품 제조 방식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자동화된, 그것도 AI가 전체 공정을 스스로 학습하고 제어하며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실제로 존재하다니 이건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군요. NSA의 최첨단 암호 장비 생산 시설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완전 자동화와 AI 기반 공정 제어는 아직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린아이처럼 흥분해서 감탄사를 연발하자 박 박사님은 자부심 가득한 미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닥터 해링턴, 이것이 바로 저희 퀀텀 링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품질, 균일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놀라운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핵심 비밀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그 기술을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독자적인 스마트 제조 공정까지 함께 개발했습니다. 이 공정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그리고 로봇공학 기술이 완벽하게 융합된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에 살아있는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경이로운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바로 한국의 젊고 열정적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엔지니어들입니다. 저는 마치 미래 세계에 와 있는 듯한 강렬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NSA와 DARPA에서 수십 년간 경험하고 보아왔던 그 어떤 첨단 생산 시설이나 연구소보다도 훨씬 더 진보되고 효율적이며 지능적인 시스템이 바로 이곳, 제가 그동안 그저 K-팝이나 만드는 나라 정도로 폄하했던 한국의 한 연구소에서, 그것도 젊은 여성 과학자의 주도하에 현실로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단순히 양자암호 통신 기술 개발에만 성공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들은 이미 기술 개발을 넘어 미래의 제조 패러다임 자체를 혁신하고 선도하며 심지어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었어. 저는 한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력과 그들의 대담하고도 치밀한 비전에 대한 저의 섣부른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고 근거 없었는지를 깨달으며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놀라운 기술을 개발하고 현실로 만들어낸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에 대한 뜨거운 존경심과 함께 어쩌면 이들과 함께 일하며 제 평생의 꿈, 해킹 불가능한 완벽한 보안 세상을 만드는 그 꿈을 다시 한번 펼쳐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마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기술력과 차가운 기계들 뒤에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따뜻한 또 다른 한국의 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힘은 어쩌면 이 모든 기술적 성취보다 더 위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박 박사님과 그녀의 연구팀은 컨퍼런스 참석차 방문한 저를 환영하는 의미로 한국식 회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긴장했습니다. 미국의 학계나 연구소 분위기를 생각하면 아마도 조용하고 딱딱하며 격식을 갖춘 저녁 식사 자리일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착한 곳은 연기가 자욱하고 시끌벅적한 서울 시내의 한 평범한 고깃집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놓인 뜨거운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가는 삼겹살과 목살,
여기저기서 유쾌하게 터져나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건배를 외치며 초록색경의 소주잔을 시원하게 부딪히는 소리까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엘리트 과학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활기차고 정겹고 소탈한 풍경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박 박사님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처럼 익숙하고도 능숙한 솜씨로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고, 다른 젊은 연구원들은 제 잔이 비기가 무섭게 쉴 새 없이 소주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격이 없는 태도와 너무나도 다른 음식 문화에 조금 어색하고 당황스러웠지만 그들의 스스럼없는 친근함과 따뜻한 환대에 저도 조금씩 긴장을 풀고 그 분위기에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인생 최대의 음식 문화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생 매운 음식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는데 테이블 위에는 온통 시뻘겋고 보기만 해도 혀가 얼얼해지는 듯한 음식들 뿐이었습니다. 특히 산더미처럼 쌓인 시뻘건 양념에 버무려진 배추김치는 제게는 마치 용암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제가 망설이며 젓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자 박 박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제 앞접시에 하얀 쌈무와 함께 잘 익은 삼겹살 한 점, 그리고 하얀 밥을 조금 덜어주었습니다. 닥터 해링턴, 이건 별로 안 매워요. 쌈무에 싸서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친해진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말하는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녀가 정성스럽게 싸준 쌈을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고소하고 기름진 삼겹살과 아삭하고 시원한 쌈무, 그리고 매콤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나는 쌈장의 조화는 정말이지 환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하며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연구원들은 모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웃음소리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며 함께 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놀리거나 비웃는 것이 아니라 저의 어설프고 순진한 실수를 그저 귀엽게 봐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 경험하는 시끌벅적하고 정겨운 한국의 회식 문화 속에서 퀀텀 링크의 놀라운 기술력만큼이나 인상적이고 강력한 또 다른 한국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격식과 체면을 따지기보다는 진심으로 어울리고 음식을 아낌없이 나누며 서로의 작은 실수마저도 너털웃음으로 감싸 안는 따뜻하고도 끈끈한 정의 문화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막연하게 가졌던 딱딱하고 차가운 경쟁, 사회 한국이라는 편견은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가는 삼겹살과 시원하게 넘어가는 소주, 그리고 끊이지 않는 유쾌한 웃음소리 속에서 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예측 불가능하고 인간미 넘치는 정이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어렵고 불가능해 보였던 첨단 기술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보이지 않는 숨겨진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욱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박 박사님은 저를 서울의 한 특별한 미술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인공지능 AI와 예술이 결합된 인터랙티브 아트, 설치물들을 전시하는 아주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의아했습니다. 양자암호 통신 전문가인 제게 왜 갑자기 아트 갤러리일까요? 하지만 박 박사님은 닥터 해링턴, 한국의 창의성은 단지 기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예술과 문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와 융합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퀀텀 링크 탄생의 또 다른 영감을 발견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갤러리 안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위에서는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화려한 디지털 영상이 춤을 추고 있었고, 어떤 작품은 관객의 목소리 톤이나 감정을 인식하여 그에 맞는 음악과 조명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저를 사로잡았던 것은 관객의 뇌파를 분석하여 그 사람의 현재 감정 상태를 추상적인 그림으로 즉석에서 그려내는 AI 화가 로봇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헤드셋을 착용하고 잠시 눈을 감고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앞에 캔버스 위에는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색채와 형태로 가득 찬 마치 제 내면 세계를 들여다본 듯한 독특한 그림 한 점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요. 제 감정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니. 기술과 예술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감탄하자 갤러리 큐레이터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이 작품은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감정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는 AI 기술이 단순히 인간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을 더욱 확장시키고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이 첨단 기술을 얼마나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예술 세계를 펼쳐나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수묵화의 기법을 디지털 페인팅과 결합하거나 컵 아이돌의 안무를 모션 캡처 기술로 분석하여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아트로 재창조하는 등 그들의 실험 정신과 도전 의식은 정말이지 인상적이었습니다. 박 박사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퀀텀 랭 개발 과정도 어쩌면 이와 비슷했을지도 몰라요.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과감하게 융합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의 혁신을 이끄는 힘이 아닐까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창의성이 단지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전반에 걸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방식이야말로 퀀텀 링크와 같은 경이로운 발명품을 탄생시킨 또 다른 중요한 원동력이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컨퍼런스 발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퀀텀 링크에 대한 국제 통신, 보안학계와 산업계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의 혁신적인 성공을 시기하고 견제하려는 경쟁 국가들의 움직임 또한 더욱 노골적이고 비열하게 변해갔습니다. 특히 저희의 기술 발표를 앞두고 한국양자정보통신연구원의 핵심 서버에 정체불명의 외부 세력에 의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 퀀텀 랭 관련 핵심 설계도와 실험 데이터가 유출될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발표를 불과 5분 앞둔 시점, 제 노트북 화면에 갑자기 붉은색 경고창이 뜨며 연구소 서버의 90% 이상이 정체불명의 악성 코드에 장악되었다는 끔찍한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서버가 완전히 다운되거나 데이터가 유출된다면 퀀텀 랭크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컨퍼런스 자체도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박 박사님과 보안팀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사투를 벌였지만 상대의 공격은 너무나 교묘하고 강력했습니다. 그때 제 개인 휴대폰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번호의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익숙하면서도 의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얼마 전 국제 심포지엄에서 의 기술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중국의 첸 박사였습니다. 그는 뜻밖에도 저희가 겪고 있는 해킹 위협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며 자신들이 최근 확보한 유럽 경쟁국의 비윤리적인 산업, 스파이 활동 및 사이버 공격 시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저희에게 넘겨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닥터 해링턴, 비록 저희는 학문적으로나 산업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지만 이런 비열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기술을 탈취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은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당신들과 한국 연구팀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의 예상치 못했던 용기 있는 도움에 저는 큰 감동과 함께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국경과 첨예한 경쟁 관계를 넘어 과학자로서의 순수한 양심과 정의를 지키려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동료애와 연대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첸 박사가 보내준 결정적인 증거 자료와 한국 IT 보안팀의 철통 같은 24시간 방어 노력 덕분에 저희는 마침내 경쟁국의 비열하고도 집요한 데이터 해킹 시도를 막아내고 퀀텀 링크의 핵심 기술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아슬아슬했던 사건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향한 노력은 결코 외롭거나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국경을 초월한 따뜻한 도움의 손길과 굳건한 연대의 힘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경쟁과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정칭이 아닐까요? 퀀텀 링크의 독보적인 우수성과 한국의 흔들림 없는 독자적인 기술력은 컨퍼런스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마침내 이집트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공식적인 기술 도입 및 강산 협력 제안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연구팀의 기술 자문 자격으로 이집트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최종 기술 협상 자리에 배석하게 되었습니다. 협상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측은 퀀텀 링크의 뛰어난 성능과 잠재력에 대해서는 깊이 인정하면서도 핵심 기술 이전의 범위나 라이선스 생산 조건, 그리고 가격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고도 까다로운 요구들을 해왔습니다. 며칠한 밤낮 없이 이어진 마라톤 협상으로 모두가
극도의 피로감과 긴장감에 휩싸여갈 무렵 저는 문득 한국 연구팀의 독특하면서도 인상적인 협상 방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퀀텀 링크의 기술적인 우위나 경제적인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우며 상대를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집트 측이 처한 절박한 국가 안보 상황과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퀀텀 링크 기술이 어떻게 이집트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국 간의 장기적인 신뢰와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심으로 그리고 끈기 있게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협상이 거의 결렬될 위기에 처했을 때 박 박사님이 이집트 측 협상단장이었던 노 장군에게 다가가 떨리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장군님, 저희는 단순히 저희의 기술을 팔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진정한 친구이자 굳건한 파트너로서 이집트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미래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이 가장 어려웠던 6.25 전쟁 시절, 이름도 생소했던 이집트에서 온 의료지원단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던 이야기를 항상 눈물과 함께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따뜻한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진심을 믿어주십시오. 그녀의 진심 어린 말과 그 안에 담긴 역사적인 인연 이야기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이집트 노장군의 얼굴에 처음으로 인간적인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결국 양국은 서로의 입장과 문화를 존중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마침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공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그 길고도 험난했던 협상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한국의 진정한 힘이 단순히 세계를 놀라게 하는 첨단 기술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끈끈한 팀워크와 따뜻한 정의 문화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첨단 무기나 경제력보다 더 강력하고 위대한 한국 방위 산업,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진정한 저력이 아닐까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깊어질수록 저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가진 또 다른 놀랍고도 독특한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IT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국방 분야에 놀랍도록 빠르고 유연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접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퀀텀 링크 역시 그 시작은 작은 대학 연구실의 기초 양자물리학 연구였지만 정부의 과감하고도 전략적인 투자와 산학연의 경계를 허문 긴밀한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창의적인 연구 문화가 더해져 지금의 경이로운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박 박사님과 함께 한국의 전통시장인 광화문 광장 근처의 한 유명한 떡볶이 가게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서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작은 서빙 로봇이 제가 얼마 전 방문했던 퀀텀 링크 스마트 팩토리의 정교한 로봇팔과 동일한 한국 제조사의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 박사님은 제 놀란 표정을 보고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닥터 해링턴, 한국에서는 이게 아주 흔한 일이에요. 민간 기업에서 상업용으로 개발된 첨단 로봇 기술이나 AI 알고리즘이 국방 분야의 특수 목적에 맞게 개량되어 적용되기도 하고, 반대로 국방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새로운 고부가 가치 산업을 창출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는 K-팝 아이돌 그룹의 화려하고도 정교한 홀로그램 콘서트 기술이나 한강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 군무 제어 기술이 사실은 군사훈련용 첨단 시뮬레이션 시스템이나 무인 정찰 및 공격 시스템 개발에 핵심적으로 활용되고 있답니다. 반대로 군용으로 개발된 특수통신 기술이나 암호화 기술이 민간 기업의 보안 솔루션으로 이전되어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큰 충격과 함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민간과 군의 경계를 과감하게 허물고 서로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며 국가 전체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한국의 개방적이고도 유연한 R&D 생태계.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비결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적인 기술 생태계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제가 절대 예상치 못했던 한국의 또 다른 강력한 비밀 병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컨퍼런스의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나고
저는 박 박사님과 단둘이 조용한 전통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퀀텀 링크의 미래와 차세대 보안 통신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화제가 옮겨갔습니다. 저는 제가 NSA와 DARPA에서 여성 엔지니어로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어려움들, 예를 들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 어려웠던 경험, 동료 남성 엔지니어들의 은근한 무시와 성차별적인 편견, 그리고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 과학자로서의 현실적인 고충 등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과거 제가 야심차게 제안했던 한 국가 기밀통신망 암호화 프로젝트가 단지 제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너무 혁신적이고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검토조차 받지 못하고 사장되었던 아픈 기억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박 박사님은 깊은 공감과 이해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그녀 자신도 한국의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연구, 환경 속에서 여성 과학자로서 수많은 보이지 않는 편견과 어려움에 맞서 싸워왔다고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실력보다 외모나 나이 혹은 결혼 여부로 평가받기도 했고 중요한 연구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연구에 매진하며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닥터 해링턴, 어쩌면 저희 여성 과학자들은 남성 동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완벽하게 증명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어려움과 편견들이 오히려 저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퀀텀 링크의 성공은 저 개인의 성취를 넘어 한국의 모든 젊은 여성 과학자들과 미래의 여성공학도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여성 과학자로서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서름, 하지만 그것을 당당히 극복하고 일어선 강인한 의지와 동료 여성 과학자들을 향한 따뜻하고도 굳건한 연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과 함께 뜨거운 동지애를 느꼈습니다. 국적과 언어, 그리고 세대는 달랐지만 우리는 여성 과학자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공통의 꿈을 가진 동료로서 서로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서로에게 진심 어린 용기를 주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박서연 박사라는 한 명의 뛰어난 젊은 과학자를 넘어 수많은 편견과 차별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맞서 싸우며 세상을 혁신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이 땅의 모든 용감하고도 아름다운 여성들의 강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퀀텀 링크라는 경이로운 기술의 성공 뒤에는 이러한 여성 과학자들의 보이지 않는 땀과 눈물,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함께 숨 쉬고 있었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박 박사님은 제게 아주 특별하고도 잊지 못할 경험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최첨단 가상현실 VR 기술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디지털 역사 체험관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VR 체험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 그냥 박물관 유물을 3D로 보는 정도겠지 하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 아니 시간을 초월한 경이로운 역사 속으로 순식간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수백 년 전 조선시대로 돌아가 아름다운 비색의 신비로움을 간직한 고려 청자가 뜨거운 불길 속에서 탄생하는 과정을 바로 눈앞에서 숨죽이며 목격했습니다. 흙과 불, 그리고 이름 모를 도공의 땀과 혼이 빚어내는 그 경이롭고도 섬세한 예술의 순간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위대한 세종대왕이 되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낮 없이 고민하며 한글 창제의 고뇌와 기쁨을 함께 나누었고 거북선을 이끌고 수많은 왜군과 용맹하게 싸우는 이순신 장군의 드높은 기상과 불굴의 용기에 온몸으로 전율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암울하고도 고통스러웠던 시절과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을 향해 나아갔던 이름 없는 영웅들의 처절한 저항, 그리고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절망을 딛고 일어나 기적처럼 다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한국 현대사의 파란만장하고도 감동적인 순간들을
마치 제가 그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고 강렬하게 경험했습니다. VR 체험이 끝나고 헤드셋을 벗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없이 깊은 감동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벅찬 여운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책이나 영상으로 역사를 배우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온몸으로 역사를 느끼고 체험하며 그 시대 사람들의 숨결과 감정을 공유하는 놀랍고도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놀라운 창의성과 상상력,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혁신적인 기술력, 그리고 퀀텀 링크와 같은 경이로운 발명품들의 진정한 뿌리가 바로 이처럼 깊고 풍부하며 역동적인 역사와 그 안에 담긴 불굴의 정신, 그리고 찬란한 문화 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거의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혜와 영감을 배우면서도 동시에 과감하게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미래를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힘, 그것이 바로 한국의 저력이자 퀀텀 링크 탄생의 또 다른 중요한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경쟁국의 집요하고도 비열한 데이터 해킹 시도는 컨퍼런스 기간 내내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IT 보안팀 덕분에 직접적인 핵심 데이터 유출은 막아냈지만 그들의 공격은 점점 더 교묘하고 강력해지며 저희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제가 퀀텀 링크의 핵심 기술과 그 미래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기조연설을 앞두고 있을 때 경쟁국은 저희 연구소 전체 서버를 마비시키고 발표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최후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발표를 불과 5분 앞두고 제 노트북 화면과 발표장 대형 스크린에 동시에 붉은색 경고창이 뜨며 연구소 서버의 90% 이상이 정체불명의 악성 코드에 장악되었다는 끔찍한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만약 이대로 서버가 완전히 다운되거나 핵심 데이터가 유출된다면 퀀텀 링크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컨퍼런스 자체도 국제적인 망신과 함께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박 박사님과 보안팀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정체불명의 수많은 외부 IP 주소들로부터 강력하고도 조직적인 방어 트래픽이 물밀듯이 유입되면서 경쟁국의 거센 공격이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무력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는 어안이 벙벙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박 박사님의 암호화된 개인 메신저로 익명의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는 이름 없는 그림자 K 화이트 해커 연합입니다. 퀀텀 링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기술 자산이자 미래의 희망입니다. 감히 그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노리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걱정 마시고 예정대로 발표 잘 마무리하십시오. 저희가 뒤를 든든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지키겠습니다. 저는 그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읽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특정 기업의 소속도 아닌 평범한 시민들, 그것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익명의 해커들이 오직 애국심과 정의감만으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신들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국익을 지키고 불의에 맞서 싸우려 하다니. 그런데 더 놀랍고도 감동적인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 박사님을 통해 조심스럽게 알게 된 사실은 그 익명의 K 화이트 해커 그룹의 핵심 리더 중 한 명이 바로 놀랍게도 제 딸 올리비아가 그토록 열광하는 K-팝 아이돌 그룹의 열성적인 팬덤에서 활동하는 올리비아와 온라인 게임을 통해 국경을 넘어 교류하던 바로 그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올리비아가 평소 저와 통화하며 퀀텀 링크 프로젝트에 대한 걱정과 함께 약간의 정보를 흘렸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올리비아의 한국인 친구가 다른 팬덤 내에 숨은 IT 고수들과 함께 힘을 모아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저희를 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던 그 어떤 나라에서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놀랍고도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보상도 어떤 명예도 바라지 않고 오직 순수한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K-팝이라는 기묘하고도 강력한 연결고리만으로 이 위험천만한 사이버 전쟁에 기꺼이 뛰어든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 사회 저변에 흐르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 더 강력한 힘, 바로 위기의 순간에 주저없이 하나로 뭉쳐불이에 맞서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K-커뮤니티의 위대한 저력을 온몸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 해커들의 짜릿한 반격 이야기는 제 기조연설의 가장 감동적이고도
극적인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과거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첨단 기술과 불굴의 정신,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를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퀀텀 링크와 같은 혁신적인 양자암호 통신 기술은 통신 보안 분야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한국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들과 지정학적 위협들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인들이 가진 놀라운 저력과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아끼고 함께 나아가려는 끈끈한 정의 문화로 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욱 위대한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한국의 진정한 가치와 그들이 가진 놀라운 잠재력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미래이며 그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밝고 희망찰 것이라고 말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가장 먼저 제 딸 올리비아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퀀텀 링크 시스템 모형과 함께 그녀의 한국인 친구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올리비아, 이게 바로 한국에서 만든 아주 특별한 마법의 편지란다. 세상 그 누구도 몰래 엿볼 수 없는 아주 안전하고 비밀스러운 편지지. 그리고 이건 엄마가 너에게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 주는 약속이기도 해. 엄마는 예전에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큰 실수를 하고 많이 좌절했지만 이제 다시 용기를 내서 이 퀀텀 링처럼 세상을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멋진 기술을 만들 거야. 너도 내가 좋아하는 K-팝처럼 세상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 엄마는 언제나 너를 믿고 응원한단다. 너도 그리고 내 친구들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렴. 제 말에 올리비아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엄마? 나도 엄마처럼 그리고 내 한국 친구들처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 저는 미소 지으며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과학자로서의 새로운 사명과 함께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따뜻한 마음과 미래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은 제게 단순한 기술적 경이를 넘어 인간과 기술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도 희망찬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